안녕하세요. 세남TV 이성훈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좀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또 하나를 해드릴게요. 한글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마다 많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또 느린 아이도 있고 빠른 아이도 있고, 이 한글에 대해서 제가 요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명한 거는 위에 카드를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아이가 왜 다 다른지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만 7세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배우는데 무리 없이 배울 수가 있다고는 말씀드렸는데, 아이들마다 일찍 배우는 아이도 있고 늦게 배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좋은 현상도 있지만은 나쁜 부작용도 있어요. 일찍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 전 강의에서 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시고요. 아이들마다 왜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왜 배우는 시기가 또 알아듣는 시기가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들의 이 태교가 원인이 돼가지고 아이들의 이 지능 발달에 또 달라질 수가 있고, 임신했을 때 아이들의 좌뇌, 우뇌가 결정이 돼가지고 그거 타입에 따라서 아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출산 이후 2세 때까지 아이들 내에서 지능 발달을 위한 수초화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수초화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 좋은 영향을 받거나 아이들 뇌 발달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음식들을 먹거나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른 아이들보다 지능 지수가 천천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딸이 더 빨라요. 지능 지수가 더 높기 때문에. 이것도 요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능 지수는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X 염색체 아이들의 IQ에 관련된 게 어머님의 X 염색체에 있어요. 근데 딸 같은 경우는 X 염색체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X 염색체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니까는 아버지의 어머님이 가지고 있던 X 염색체겠죠. 그게 자식한테 가요. 결정적으로 보면은 여자의 염색체, X 염색체가 아이의 지능 지수에 많이 관여를 해요. 그런데 딸 같은 경우는 X 염색체가 2개고 아들 같은 경우는 X 염색체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딸이 아들보다 지능 지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0세 때부터 만 2세 때까지 이 언어 발달, 제대로 된 언어 교육으로 아이가 말을 하는 그 2년 기간 동안 언어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말이 늦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말이 많은 집안의 아이들이나 아니면 말이 너무 없는 집안의 아이들이 말이 늦게 틀 수가 있어요. 영화 같은 경우는 말을 할 때 단어를 많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말을 많이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막 길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늦는 수가 있어요. 아이한테 말을 가르칠 때는 순서가 있으니까는 그런 거는 인터넷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그거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이한테 말을 가르칠 때 순서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면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빨리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들이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국어를 배울 때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아이들이 대부분 한글을 배울 때도 빨리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교. 두 번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이가 좌뇌인지 우뇌인지의 결정량에 따라서 아이의 한글을 또는 언어를 배우는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부분 좌뇌 아이들이 더 빨리 배워요. 언어에 관련된 게 좌뇌에 있어요. 우뇌는 듣는 거예요.
논리적 있게 말을 하고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좌뇌에 있어요. 그래서 좌뇌형 아이들이 더 빨리 배우는 게 그 이유예요. 세 번째, 아이가 0세부터 2세 때까지 수초화 작업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지능 발달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이러면 더 늦어질 수가 있고, 아이의 언어 발달, 언어 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 아이들이 언어가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냐 딸이냐가 문제라 그랬죠? 딸이 더 빨리 배워요. 또 하나 문제가 첫째냐 둘째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첫째 아이가 공부도 좀 잘하고 좀 받아들이는 게 빨라가지고 한글 같은 거를 좀 일찍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둘째나 셋째 아이는 그거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보는 것도 학습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둘 다 자매일 때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동생이 그거를 보고 있다가 지기 싫으니까는 혼자 막 스스로 해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매일 때 동생이 조금 더 빨리 뛸 수가 있어요. 언니에 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원인이 아이의 좌뇌에 있는 그 지능 발달에 따라서 아이가 많이 달라져요. 배우는 속도가. 요게 원인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지능 발달의 원인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달라질 수가 있고, 어머님에 있는 지능, 또 옆집 어머님에 있는 지능,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가 달라질 수가 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줬는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아이가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글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7살 정도 되면은 모든 아이들이 다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뇌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한테 너무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게 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아이가 다른 아이랑 다른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또는 아버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보면은 자기 아이를 빨리 한글을 가르치려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다른 부모님한테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애는 그만큼 똑똑하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편하기 위해서, 아이랑 이렇게 같이 지낼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아이랑 같이 뭐 책 읽어주고 이런 것도 좀 귀찮아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빨리 책을 읽게 해놓고서는 혼자서 책을 읽게 하려고, 그래서 일찍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부 욕심에, 뭐 모든 부모님들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찍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세상에서 그게 통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가 뭐 5살, 6살이라 그러면은 아이가 사회생활 하는데 25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20년 후에 이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삶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아직도 대학교를 가면은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게 20년 후에 그게 통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선택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한글을 배워놓으면은 뭐 다른 교육하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그것보다는 아이들 사회 경험이나 아이들 예의 범절, 여러 가지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봐요. 아이를 빨리 한글을 가르치거나 하는 것들은 부모님 욕심이에요. 대부분 부모는 아이가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책을 많이 안 읽어주니까는 아이들 본인 스스로 읽기 위해서 막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한테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했어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가 운에 있는 창의성, 생각하는 능력을 본인 스스로 저하를 시키고 그 능력을 논리력과 언어 능력으로 옮겨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제가 아이가 한글을
빨리 배우면은 그만큼 상상력과 창의력이 떨어져요. 한글을 늦게 배워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의 세포가 늘어나는 그 양하고 한글을 배운 이후 상상력과 창의력이 세포의 발달 속도랑 확연히 달라요. 한글을 몰랐을 때 이때가 더 세포 발달이 더 활성화가 돼요.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이런 것도 한글을 배우기 전후가 달라요. 그래서 한글을 최대한 늦게 배우는 게 아이들의 정서 발달, 인격 발달, 창의성 발달,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는데 이것도 그냥 아이들을 냅두면은 발달이 되질 않아요. 그거에 맞는 아이들의 창의성 교육, 또 생각할 수 있는 교육, 아이들과 많은 대화, 여러 가지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실험, 야외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아이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요. 보는 안목도 넓어지고요. 보통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한글을 읽으면은 대부분 하는 게 학습 교육이에요. 학교를 들어가면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 학습 교육을 다른 애들한테 지기 싫어서 부모님의 그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혹사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학술적으로 나온 내용이에요. 보통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그래서 아이를 한글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습 교육, 조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한다는 그런 생각은 거의 안 하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위 환경, 집안 환경 자체가 다들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지고 자기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면은 아이 스스로 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위기에서 강제로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는 하되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분위기예요. 그리고 아이가 공부를 할 때는 부모도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너 공부해 해놓고서는 부모님은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 개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귀찮은 존재로 옆에서 방해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수가 있어요. 절대 아이가 공부를 할 때는 옆에서 부모님이 책을 읽다든지 아니면은 공부에 관련된 다른 걸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랑 옆에서 같이 공부를 도와준다든지 공부 습관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A한테 한글을 일찍 가르치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후속 작업이 꼭 필요해요.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최하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부모님이 옆에서 계속 봐주셔야 돼요. 부모님도 아시겠지만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문제집 부모님이 직접 풀면 50점도 안 나와요. 그거를 아이한테 혼자 시키는 거예요. 피드백도 안 해주고 나온 점수 가지고 혼내기나 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초등학교 문제집 4학년 문제집만 풀어도 60점 이상 나오기 힘들어요. 그거를 아이한테 강제로 시킨다는 거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최하 4학년 때까지는 아이랑 같이 부모님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이한테 가르쳐 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꼭 해주셔야 되고 아이가 문제집을 풀면 그거에 대해서 채점도 해주시고 틀린 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부모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공부하고 이런 거를 아이가 본다면은 나중에 4학년이 넘어가지고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특히 자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우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으면은 아이는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뭐 한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뭐 요거 공부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이 한글을 배우는 아이들 능력이 다른 거 아이들 나이대마다 다른 이유 다시 한번 최종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교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 좌뇌 우뇌
결정되는 문제 중에 자녀형이 빠르고 운해형이 느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과 딸, 아들보다 딸이 더 빨라요. 그리고 0세부터 2세 때까지 아이들의 지능 발달을 위한 이 뇌 수초화 작업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아이들의 언어 교육, 아이가 말을 잘 하는지 늦게 하는지, 아이가 말을 일찍 배운 애들이 한글 배울 때도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2세 이후부터는 아이가 한글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 안 갖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또 좌뇌형, 우뇌형에 따라서 아이들 한글 배우는 속도가 다르고, 좌뇌형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강제를 시켰을 때 우뇌를 버리고 한글을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아이가 한글을 일찍 배운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창의성과 상상력에 대한 병행학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한글을 늦게 배운 애들은 조급해하지 말고, 마찬가지 아이들의 경험이나 아니면 예의범절,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말로 옆에서 계속 부모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아이가 한글을 늦게 배운다 그래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절대. 조급해하면은 아이들이 학교 갈 때까지 한글을 못 띄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늦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림 글자 같은 거 많이 보여주시고, 아이들 스스로 읽게끔 부담 갖지 말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7살 이후에는 아이들이 좌뇌가 성장을 하면서 문법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통글자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글씨를 읽는지, 자음, 모음, 읽는 법,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돼요. 그러면은 그동안 배운 통글자들이 하루아침에 들어와서 자음, 모음과 분리가 되면서 배우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을 음절학습, 자음, 모음 학습 이런 거를 해주는 거는 아이들을 일찍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 일찍 가르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한국 나이로 학교 들어가기 1년 전 7살 때부터 정상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법 해가지고 가르쳐 주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아이들 조급한 마음에 너무 급하게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가 더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학습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아이들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에 또 질문들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한번 해드리고, 제가 이게 20분이 넘어가는 강의 같은 경우는 제 자막 만드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강의 용량이 좀 긴 거는 자막수를 좀 줄일게요. 하여튼 이걸로 질문에 대한 좀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